그래서 여러분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블 영화 리뷰 시리즈. 이제 올 게 왔죠? 올 게 왔습니다. 어, 사실 이게 제가 이 영화를 리뷰하는 거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걱정을 했다. 왜? 왜냐? 내가 이 영화를 인상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 제가 이게 그 어쨌든 시리즈물로 지금 기획을 하고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리뷰가 아니고 설명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빼먹으면 안 돼요. 설명이기 때문에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 영화는 제가 일단은 1번 이 영화 개봉 당시 영화관을 가지 않았다. 요것만으로 진짜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 영화 포스터를 딱 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문에 막 이런 그 영화 포스터가 있었고 이거를 보고 아이언맨 토르 제작진 포기를 모르는 자 최초의 슈퍼히어로로 깨어나다. 최초의 슈퍼히어로. 이게 뭐야? 이게 재밌을까? 당시 저는 캡틴 아메리카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누구보다 캡틴 아메리카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캡틴 아메리카를 누군지도 잘 모르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뭐 아이언맨 멋있고 토르 멋있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트랜스포머로 그 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였고 토르 같은 경우에는 멋있다 미솔로지 너무 멋있어 이랬는데 캡틴 아메리카는 좀 캐릭터가 약했습니다 이때 당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영화관에 가서 본 게 아니고 그 어벤져스 개봉 후 보게 된 영화. 어벤져스가 개봉하고 그 어벤져스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서 영화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군지 난 반드시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보게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그때 당시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현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그냥 내용 설명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리뷰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리뷰가 아니, 설명회가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 않다는 점, 그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물 사건 배경 이제 모든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제 매체에서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일단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배경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제 나치와 그 연합 연합이 싸우고 있을 때 사실상 미국이죠. 사실상 미국 여기가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애국심 이제 America wants you 요거 요거 이제 미국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 For US Army.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이 사실 캡틴 아메리카 할배라고 봐야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군에 입대하라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여기는 이제 모병제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어떻게든 불러일으켜가지고 군인들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우리의 주인공, 인물 사건 배경주, 스티브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로저스 누군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주인공이죠. 여기 있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몸이 좋지가 않았어요. 몸이 좋지가 않았고 원래는 사실은 말라깽이였다. 말라깽이. 이분이었습니다. 이분. 어깨가 좁죠. 특징 어조비에다가 그 키도 작음. 하지만 애국심 많은 활활 타오르는 열정가이였다. 이 사람은 미군에 입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멋있으니까. 군인만 보면은 막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버키 반즈. 풀네임은 제임스 뷰캐넌 반즈입니다. 이 뷰캐넌을 줄여서 버키로 줄여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 특징, 그냥 군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두 명 있고, 이제 박람회 같은 게 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박람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아마 아이언맨 2에서 나왔던 스타크 엑스포인 것 같긴 한데 스타크 엑스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이언맨 2 영화를 리뷰하고 잠깐 봤는데 거기서 1974년인가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때 다시 박람회를 오랜만에 40년 만에 연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타크 엑스포 아마 맞을 겁니다. 스타크 엑스포에서 군인 입대 지원하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타크사는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와 그걸 해야겠죠. 아무래도 국방부한테 부스 하나 내줘야겠죠. 국방부는 아마 돈 안 내고 그 부스를 사용을 했을 건데, 그래서 그 부스를 이제 부스가 있었다. 거기서 지원을 하는데 이때 당시 스타크사 대표 하워드 스타크입니다. 토니의 아빠 하워드 스타크. 이제 늙은 모습은 이제 요 모습이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젊었기 때문에 배우가 다릅니다. 배우가 다르고 이게 생각보다 이분이 약간 좀 토니 스타크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꺼들먹거리는 이게 닮아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랑 매우 닮았다. 코수염도 닮았다. 그래서 이분이 스타크사 대표. 깐족깐족. 특징 깐족거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대 지원서를 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입대를 하지? 군인이 되면 뭐가 좋다고? 나는 군대 진짜 가기 싫은데, 왜 좋지?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 그리고 영광.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영광. 이게 있기 때문에 원래 군인은 그래야 됩니다. 원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영광.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군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임스 버키, 이 사람은 제임스 뷰캐넌 반즈, 이 사람 버키 반즈, 이제 버키라고 부르겠습니다. 버키는 군인이 되었다. 2등병이 됩니다.
이등병이 이제 되고, 이제 이 사람은 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버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키. 버키 이 사람입니다. 그냥, 하워드 스타크랑 좀 닮았는데, 그, 코수염 유무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수염 유무. 이분은 코수염이 아니고 턱수염. 턱수염이 좀 자국이 진하다. 턱수염 자국이 진하다. 면도를 했어도 턱수염 자국이 진하다.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고, 그래서 그, 스티브 로저스도 결국 입대 자원서에 서명을 하고 대기를 합니다. 이제 입대가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 면접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서류 면접에서 통과를 해야 함.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인사 담당자, 뭐, 이런 말라깽이가 왔어. 하면서 개무시합니다. 스티브 로저스 개무시합니다. 그냥,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박사가 한 명 있어. 박사. 박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에 나오는 박사. 아르님 졸라 말고, 아르님 졸라는 다른 애고, 이분 이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 이름, 아브라함 얼스킨 박사입니다. 얼스킨 박사. 이 사람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실험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군 위탁 그 박사인데 실험을 진행 중이다. 어떤 실험? 최고의 병사를 만드는 실험. 인체 증강, 인체를 강화하는 그런 엄청난 약물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약물을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사용할 실험체, 임상 대상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임상 대상자 이게 그 조건이 있어야겠죠. 임상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합병증 같은 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막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임상 대상자를 철저하게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신체가 건강한 자, 2번 마음이 선한 자. 요걸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입장에선 이 사람이 국방부랑 좀 갈등이 있어. 국방부 입장. 일단 신체가 존나게 건강한 한 자를 그냥 괴물로 만들어버리자. 전투 머신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입장이고 이분은 안 된다. 괴물이 되면 안 되고 진정한 그 마음이 선한 자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된다. 요런 입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방부랑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 대상자 선정은 이 사람이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인데 그 국방부랑 좀 마찰을 빚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 임상 대상자를 한 명 한 명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그냥 전투에 미친 전쟁광인 사람 전부 다 배제를 하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수류탄 던지는 장면. 이제 막 훈련하는데 이제 스티브가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결국 해서 훈련소 생활을 하는 중인데 국군 도수체조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도수체조도 제대로 못함. 이제 팔 벌려 뛰기 못합니다. 힘들어요. 뛰어갈 때도, 구보할 때도, 구보에서도 열회를 자꾸 해야 됨.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제 장교 입장에선, 그 장교가, 이게 사진이 있을 텐데. 이분입니다, 이분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인데, 이분 이름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제가 이 영화를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캡틴 아메리카 장교라 치면 나오겠죠? 안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람 이 아저씨랑 그 박사랑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스킨 박사, 당신은 왜 저런 말라깽이 약고를 자꾸 우리 소중한 실험체로 쓰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 더 소중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러는 건데 어쨌든 얼스킨 박사는 완고합니다. 스티브를 반드시 우리 실험체로 써야 된다. 그 수류탄 장면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그 수류탄을 그냥 던져요. 그러면은 이제 호환해 수류탄 하면은 다들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도망갈 때 스티브 로저스 혼자서 수류탄을 몸으로 감싸면서 다들 피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스티브 로저스가 이 사람은 희생 정신이 남다르구나. 정말로 선한 사람이구나. 해서 결국은 실험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 이제 실험 대상. 어떤 실험 대상으로 선정이 되냐. 바로 슈퍼 솔저 혈청입니다. 이게 얼스킨 박사가 최초로 만든 혈청인데, 이 혈청을 사용하면 모든 능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마음도 강화, 악한 마음도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쓰면 그 사람은 더 악해지기 때문에 나라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 이제 부작용을 알고 있는 그런 얼스킨 박사고, 사실 이 혈청의 프로토타입을 맞은 사람이 존재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누구? 그 사람은 바로 레드스컬입니다. 지금 보이죠? 레드스컬. 이분이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드스컬 별명입니다. 시뻘건 해골. 이게 별명이고, 이 사람이 그 부작용으로 그 슈퍼솔저 혈청 프로토타입이라 했죠. 이게 실험적인 실험이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피부가 다 벗겨짐.
피부가 다 벗겨짐. 피부가 다 벗겨져가지고 저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어쨌든 피부가 다 벗겨졌고 따끔따끔하겠죠. 온 얼굴이 다 따끔따끔할 겁니다. 저 피부가 벗겨졌기 때문에 저거 만지기만 해도 따끔따끔할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없습니다. 피부가 없기 때문에. 피부가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없는 거고, 온 피부가 다 따끔따끔. 진짜 따끔따끔해 보입니다. 진짜, 엄청 따끔따끔. 엄청난 따끔따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과학자. 이 사람도 과학자이고 아마 얼스킨 박사랑 같이 연구했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이거를 약물을 주입해 버렸는데 이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있어서 엄청 악해졌다. 엄청 악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나치에서 일함. 근데 나치 안 해도, 이제, 그게 있어요. 동아리 같은 게 있는데, 나치 안에 동아리 하이드라. 의 수장, 나치 안의 동아리 하이드라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하이드라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미국의 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유물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어떤 유물이냐? 그게 바로 테서렉트. 이 테서렉트가 뭐냐? 테서렉트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우리가 정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게 2차원이 정사각형, 3차원이 정육면체. 그러니까 이제 사각형을 토대로 사각형을 쫙 연장하면 한 차원을 축을 하나 더 해가지고 연장하면 정육면체가 되고 이 정육면체를 축을 하나 더 연장하면은 그게 바로 테서렉트가 됩니다. 이 4차원의 개념인데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름이 그냥 테서렉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테서렉트를 갖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테서렉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걸 뽑아서 무기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하이드라 보면 막 레이저 총 쏘고 막 2차 세계대전 1940년대인데 막 레이저를 막 뿅뿅뿅 쏘고 뭐 되게 고도의 발전된 기술. 이 테서렉트를 아마 제가 알기로 뭐 어디 남미 쪽에서 발견해가지고 가져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를 무기로 만들어서 이제 미국을 때려부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드스컬.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이 피부가 따끔따끔하고 그래서 어쨌든 한편 스티브 로저스 이 사람은 이제 그게 되고 있습니다. 실험대에 오른다. 수술대에 오른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딱 수술대에 딱 올라가지고 이제 스티브 로저스
지금 표정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나도, 나도 얼굴이 벗겨져서, 피부가 따끔따끔거리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얼굴이 벗겨져서 피부가 따끔따끔거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이제 딱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얼스킨 박사랑 이제 얼스킨 박사는 사실 약간 화학자에 가깝죠. 화학자. 그리고 그 하워드 스타크, 이 사람도 이제 엄청난 지능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이 실험에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해요, 이 사람. 옆에서 비타레이 올려! 비타레이 출력 올려! 비타레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적외선 치료 같은 거예요. 적외선 치료 같은 거. 그래서 그걸 쫙 올리면은 이제 막 빛나면서 토니 스타크가 아니고 스티브 로즈가 우와, 당장 중지해, 실험 중지. 근데 우리의 스티브 로저스, 의지의 사나이, 아니야, 계속 해도 돼,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쫙 하면서 이제 으악 하면서 이게 슈퍼 솔저 혈청을 맞고 이제 커집니다. 스티브 로스가 커집니다. 근육질의 남자가 돼요. 근육질. 그때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럽니다. 와씨, 야, 운동 안 해도 된다. 개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여자 보이시죠? 옆에 있는 여자. 저분이 이제 패기입니다. 패기. 패기 카터고, 이분을 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원피스에 나오는 그 패기가 아닙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패기가 아니고, 이분은 미국의 여군 장교. 그리고 이때 당시 시대상,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 나온 시대상이 아니고 이때 1940년대 시대상. 여자가 뭔 군인이냐, 이런 걸로 온갖 그걸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스티브 로저스는 이제 패기한테 차별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자기도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 잘함. 그러면서 약간의 썸씽이 있다. 패기와 약간의 썸씽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패기가 이제 원래 몸 좋기 전에도 썸씽이 있었는데 몸 좋아지고 나니까 좀 더 썸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게. 운동이라는 게 진짜 시간과 지루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안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아가리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엄청 강해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강하다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철컥 소리가 나면서 탕 누가 총을 쏩니다. 총을 쏴서 얼스킨 박사 사망합니다. 이제 갑자기 누가 땅 쏘면서 알고 보니 나치의 스파이. 이때 스티브 로저스
그 얼스킨 박사를 이제 박사님 괜찮으세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박사 안 괜찮아. 안 괜찮아 하고 죽습니다. 꼴까닥 숨이 넘어갑니다. 박사는 이제 이렇게 죽고 그렇게 이제 죽습니다. 얼스킨 박사. 그래서 스티브 로저스가 이제 박사의 복수를 바로 즉시 하러 갑니다. 그 죽인 애 총쏜 애 막 쫓아가는데 걔가 달리기가 빨라요. 달리기가 빠른 나치의 스파이. 그래서 막 다다다다다 뛰어가면서 그 자동차 문을 하나 뜯어서 그걸 방패로 씁니다. 이게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앞으로 방패를 들고 다닐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딱 방패로 딱 총알 나치 스파이 달리기가 빠르지만 그렇게 빠르진 않았기 때문에 그 총으로 쏘면서 이제 스티브 로저스 쫄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총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 막아야 됩니다. 총을. 그래서 자동차 문을 뜯어서 그거를 방패로 써서 막고 이제 쫓아가서 나치 스파이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치 스파이 이제 이빨 안에 그 독약 청산가리가 있어서 그거 깨물고 죽음. 개거품 물고 죽습니다. 개거품 물고 죽음. 죽으면서 한마디 헤일 하이드라 이러면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라라는 곳이 있구나. 거기서 그 피부가 얼굴이 따끔따끔거려가지고 힘든 그 사람 나의 선배 슈퍼 솔저 선배 그 인간을 죽이러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하이드라의 본거지로 가기 전 스티브 로저스 이제 본격적인 군 생활이 시작된 스티브 로저스 자대 배치 받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는데 자대가 하필이면 정훈부대 대위로 들어가서 위문 공연 존나 다니는 겁니다. 위문 공연 존나 다님. 그래서 이제 동영상 찍고 막 춤추고 막 오토바이 들고 오토바이 위에 있는 여자 위에 있는 여자 그거를 막 들고 우리 미군 부대는 이렇게 막강하다. 그거를 막 보여주면서 정훈 부대인 겁니다. 정훈 부대. 그 춤추는 게 여기 있어요. 쫄쫄이 있고 막 이러는 겁니다. 방패 들고 쫄쫄이. 씨, 지금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쫄쫄이 있고 방패 들고 위문 공연. 근데 나는 나는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이렇게 입대한 건데 왜 정훈 교육에만 쓰일까? 이제 혼자 야전에 가서 연설도 합니다. 스티브 로스 이제 막 연설해요. 우리가 막 어쩌고저쩌고 그 방패 뒤에 글씨 써놓고 읽습니다. 그거 막 읽는데
이제 야전에 있는 병사들 이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이제 이 뒤에 이 여성분들 춤추는 여성분들이 와야 되는데 스티브 로저스 혼자 오니까 아 여자들 어딨냐 여자 나와라 여자 나와라 우리나라 군대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스티브 로저스가 그 정훈 교육에 쓰이던 와중에 갑자기 소식이 들립니다. 뭐더라? 뭐가 뭐 어쨌든 소식이 들림. 그래서 하이드라 기지에 단신은 아니고 단신으로 쳐들어가. 단신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 그렇게 갑자기 이제 진짜 내용이 진짜 제가 이 영화를 제대로 안 봤어요. 제대로 안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 단신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납치된 부대원들을 하이드라 기지에 가서 다 데리고 나옴.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갑자기 버키 기차에서 달리는 열차에서 떨어져서 실종. 이제 MIA라고 하죠. Missed in Action. 작전 중 실종. 요런 사건도 막 발생을 하고 어쨌든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돼서 이제 레드 스컬도 만남. 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화가 제가 옛날에 본 기억이 약간 1부, 2부가 이렇게 좀 나뉘는 느낌인데 그 스티브 로저스가 처음에 그 캡틴 아메리카가 되기까지의 과정. 이 2부가 그 레드 스컬을 잡으러 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이제 장비를 갖춰야겠죠.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때 다시 등장하는 하워드 스타크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너 방패 좋아하는 거 같던데 하나 골라봐. 그래서 고르는데 하필이면 그 제일 비싼 거 보는 눈이 있음. 제일 비싼 거 비브라늄 방패.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단단한 그 금속이다. 모든 진동을 다 흡수할 수 있음. 그래서 절대로 파괴가 안 됩니다. 재련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괴가 안 되는 그런 금속을 이제 만든 방패. 그 방패를 손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손에 넣고 이제 그러다가 그 방패를 손에 넣기 전 의문의 여성에게 기습 키스를 당함. 그러면서 하필이면 그 장면을 패기 카터에게 걸림. 그래서 패기 카터 썸씽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면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에서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방패로 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총으로 쏴 죽이려는데 방패로 막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뭐 막 작전을 막 이것저것 막 나가고 하다가 하이드라 부수기에 들어가는 거. 하이드라 부수기. 하이드라 부수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이게 그 스티브 라저스의 사이드킥이 있죠. 하울링 코만도스. 하울링 코만도스라는 이 부대가 있는데, 이제 얘네가 이제 얘네입니다. 얘네인데, 이제 여기 보면 버키 있죠? 버키 있습니다. 버키가 있고, 그리고 이 수염난 아저씨가 있고, 그리고 동양인 한 분이 있고, 이분들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나와요. 이분은 나중에 자손이 스파이더맨 학교에 다빔인가 교장인가로 나오고, 이분은 그냥 생긴 게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이제 윈터 솔저가 되는 버키 반지입니다. 그래서 막 작전을 나가서 하이드라가 무기를 나르는 기차가 하이드라의 무기를 나르는 기차가 있어서 그 기차를 이제 강도질이 아니죠. 기차를 회수라 해야 되나? 인터셉트 하기 위해서 가다가 버키 발이 미끄러져서 기차에서 떨어짐. 그래서 버키를 잃습니다.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졌으니 즉사했을 거야 하면서 찾지도 않습니다. 버키 살았을 수도 있는데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실종 신고, 그냥 실종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키는 유기를 당하고, 스티브 로저스 술 개퍼먹어. 술을 위스키 병나발을 붑니다. 근데 취하지가 않아. 왜? 슈퍼 솔저 혈청 때문에 대사가 빨라져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되게 불쌍한 겁니다.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건데, 사실 취하려고 먹는 건데 취하지가 않으니까 술을 먹어도 그냥 다 분해가 돼가지고 취하지 않는 거. 더 빨리 먹으면 되는데. 근데 위장의 크기는 그대로다. 더 빨리 먹으면 토한다. 그래서 어쨌든 술을 잔뜩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드라의 본거지 발견, 어찌저찌 발견해서, 이 레드스컬 개새끼, 레드스컬 너 나 좀 보자 했는데, 레드스컬 도망갑니다. 레드스컬 어딨어? 레드스컬 다시 사진 찍겠습니다. 지웠네요. 그래서 레드스컬을 이제 어찌저찌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스컬 동강 긴급 탈출하면서 차 타고 도망가나?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이때 레드스컬의 사이드킥이 있습니다. 아르님 졸라. 아르님 졸라, 이 사람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치의 엄청난 과학자. 나치 과학자고,
그래서 이 사람도 뭐 어찌저찌 탈출 하다가 죽나 뭐 아마 뭐 어떻게 안 죽었던 걸로 기억. 이 사람도 탈출. 그래서 이제 레드 스컬이 또 이거 어찌저찌 하다가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왜 캡틴 아메리카도 타고 있었을까? 왜 타고 있었을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막 싸우는데 이제 레드 스컬이 갑자기 테서렉트를 들고 드름 테서렉트 사진 보여줘. 이겁니다. 테서렉트. 이거를 갑자기 손에 잡아요. 이거를 갑자기 손에 잡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포탈이 열리면서 빨려 들어감. 이게 이제 복선입니다. 이게 복선. 테서렉트는 사실 스페이스 스톤이라는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였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복선으로 깔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니까 이제 조종하는 사람이 없는 비행기. 스티브가 조종을 시도함. 근데 스티브 조종을 배운 적이 없음. 조종을 배운 적이 없는 스티브 로저스. 조종을 배운 적이 없는 스티브 로저스.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는데 마지막 무전. 이제 패기 카터. 패기 나중에 춤이나 한번 추자 이러고 딱 그 비행기를 남극에 꼬라박음.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 테서렉트는 아마 비행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서렉트와 함께 남극에 추락한 스티브. 그렇게 이 영화는 이제 막을 내리는가 싶었는데 다시 현재 2010년 아마 요쯤이었을 텐데 2009년 2010년 요쯤이었을 텐데 다시 현재 닉 퓨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닉 퓨리. 우리 닉 퓨리. 이제 애꾸는 닉 퓨리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남극 닉 퓨리의 남극 탐사 테서렉트를 찾아서 남극 탐사를 했는데 근데 뜻밖의 냉동인간을 마주했다. 그것이 그가 바로 캡틴 아메리카. 뜻밖의 냉동인간을 마주해서 캡틴 아직 살아있잖아 하면서 살아있는 닉 퓨리를 살아있는 스티브 로저스 해동합니다. 해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과학 박람회 같은 거 가면은
그 금붕어 액체 질소에 얼린 다음에 그 녹이고 살아있는 거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녹이는데 실패하고 이제 금붕어 죽어있으면 애들 다 우는 거예요. 애들 다 웁니다. 그런 느낌으로 스티브 로저스를 해동해가지고 살리는데 성공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2010년에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다. 많이 발전해서 사람도 냉동이 되면은 녹일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스티브 로저스를 깨웁니다. 근데 깨울 때 이 사람이 거의 몇 년이야? 1940년대에 잠들었으니 2010년이면 70년을 잠들었다. 70년 동안 자고 있던 겁니다. 쿨쿨 잤어요. 코 잤어요. 그냥 뭐 무슨 꿈을 꿨을 수도 있고 안 꿨을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제가 냉동인간이 돼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이제 꿈을 아마 안 꾸지 않았을 거예요. 뇌 기능이 이제 정지가 되어 있었을 거니까 얼어가지고 뉴런들이 작동을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온도가 낮으면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 뉴런이 이게 전기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작동을 했을 수도 있고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는 모른다. 이제 그렇게 되고 어쨌든 70년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깨어나면은 대격변한 세상을 이게 마주할 그 각오가 안 돼 있겠죠. 많이 놀라겠죠. 많이 놀랄 것이다. 그래서 세팅까지 약간 1940년대 느낌으로 해주고 깨움. 그러면서 스티브, 당신은 70년이나 잠들어 있었어요? 라고 안 하고 스티브 잘 잤어요? 그냥 이러고 그냥 깨웁니다. 근데 스티브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은 스티브 야구 경기 중이었습니다. 야구 경기였는데 나 저 경기 기억나는데? 하필이면 이미 본 걸 또 틀어준 거예요. 재방송을 해가지고 이거를 스티브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뭔가 이상한데? 해서 벽을 부수고 벽을 그냥 부수고 그냥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 보니 이제 타임스퀘어, 뉴욕의 타임스퀘어죠. 뉴욕의 타임스퀘어. 여기입니다. 뛰쳐나가고 보니까 여기인 겁니다. 존나 번잡해요. 진짜 산만합니다. 이 광고판 산만합니다. 산만한데 산만해서 어리둥절. 그러면서 이제 닉 퓨리도 같이 이제 뛰어나옵니다. 그 부순 벽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스티브, 당신은 70년이나 잠들어 있었어. 나를 도와줘. 너도 어벤져스가 되라. 내 동료가 되라. 하면서 이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보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좀 길긴 한데 내용이 알차다. 그래서 스티브의 인간으로서의 성장, 그리고 이게 선한 마음의 중요성, 요런 게 이제 되는 거고, 인간으로서의 성장, 뭘 했냐? 그 키가 성장을 했습니다. 키가 성장했다. 키가 성장을 하고 근육이 성장했다. 선한 마음도 성장했지만 사실 그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은 몰라줍니다. 그 박사밖에 모르는 박사.
얼스킨 박사. 근데 얼스킨 박사는 그거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티브가 이제 영웅으로서도 또 성장을 했죠. 영웅으로서 성장. 이제 정훈 장교에서 전투 부대원으로 영웅으로서 성장. 전투 부대원. 지휘관.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처음에 스티브 로저스가 막 총을 막 쏴요. 총을 쐈다. 근데 나중엔 방패만 던짐. 이제 그거죠. 이제 불살주의라고 봐야죠. 불살주의. 이제 죽이지 않는다. 기절시킬 뿐이다. 뇌출혈로 이제 코마에 빠뜨려도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지 않는, 이제 총은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고 방패는 방어하는 무기인데 방어하는 무기로 공격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공격을 안 하는 이제 방패 같은 남자, 그런 남자인 건데, 근데 알고 보니 방패로 그냥 뚜까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고, 이게 이 사람은 무기가 없고 방어구만 갖고 있어. 근데 방어구를 그냥 찍어서 그냥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살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냥 방패 날카로워요. 비브라늄 그거 날카로워가지고 사실상 검이라고 봐야 됩니다. 둥근 검, 표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영화고, 이게 내용이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 정도만 하고, 사실 원래 헐크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인크레더블 헐크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지금 이게 또 입이 좀 말라서 입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말만 하니까 입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헐크는 다음에.